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중가 뒷담화 3월 31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총선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죠. 그런데 우파 진영의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선거 때마다 사이 보수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사이 보수는 평소에는 보수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는 유권자가 선거 때,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서는 보수 정당을 찍는 사이 보수가 많이 이 투표장에 가야 된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이 보수에 대해서 앵거리 보수, 앵거리 우파, 화난 우파죠. 화난 우파가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화난 우파들이 여론조사도 외면을 하고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하지 않고 해서 여론에도 표집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보수 성향, 앵거리 우파는 평소에도 보수 성향을 다 잘 드러내는데, 이 특정 시점에 보수 정치 세력에 실망을 하는, 그리고 또 지금은 선거 앞두고 보수 세력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여권에, 전체 여권에 실망을 해서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고, 또 이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은 절대적으로 불리하겠죠. 자, 그런데 이 앵그리 우파가, 화난 우파가 생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민심이 좀 안 좋다,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서 위반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여론조사, 각종 언론 매체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고 민심이 위반하는 이런 것도 좀 화가 나고, 이래서 여론조사도 외면하고 이탈을 하는, 자,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실제 현장의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 또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서 상당히 지금 여의도 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 모든 매체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방식은 전화 면접이죠. 그전에 AR에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전화 면접 방식인데, 전화 면접 방식은 응답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한 10번 전화하면 한 사람이 끝까지 응답을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아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많이 참여를 하겠죠. 한 5분, 6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것을 끝까지 전화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쁜 시간에, 주로 낮에 이것을 하기 때문에 바쁜 시간에 이 전화가 오면은 그것을 응답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한국경제와 여론조사 PMI가 새로운 방식으로 그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휴대전화를 비롯해서 바로 응답원이 면접원이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휴대전화에 설문을 남겨서 그것을 답변을 받는, 그렇게 하니까는 응답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면 여기는 이 정치 고관여층, 그러니까 양당의 어떤 강성 지지층뿐이 아니라 중도층까지 많이 응답을 하는, 자, 그런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금까지 전화면접조사 일반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도층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는 응답률이 높아지니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조사가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게 앵그리 우파가 왜 생겼느냐, 쭉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배경에 문재인, 그리고 조국, 반칙과 특권, 이재명의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는데, 이 우파 진영에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인 성과들도 있죠. 외교 문제나 아니면은 대북 문제, 또 원전 수출, 방산 수출, 이런 것도 있고, 부동산 문제, 문재인 정부 때 최악이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 민노총 개혁, 이런 성과들도 있습니다. 그런 물가 문제, 이런 것은 아직 여전히 어느 정부나 가지고는 숙제로 안고 있는 것인데, 이 우파 진영이 실망을 한 것은 그런 부분은 별개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실망이 가는 쪽도 있겠지만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심리적 보상이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공정과 원칙, 이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실제 그 이후에 문재인, 여전히 모든 수사가, 문재인을 향한 수사가 그 밑에서 다 거치고 있고, 문재인은 양산에서 여전히 큰 소리 치고 있고, 이번 총선에 또 지원한다고 나서고 있고, 이재명은
그렇게 뭐 구속했는데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구속 안 되고 지금 여전히 이 수많은 범죄가 있었어도 뭐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피습을 당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영장이 기각되고 이러면서 계속 이재명 이슈가 너무 오래 끌어왔다.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실망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쭉 이어오는 과정을 보면은. 그 다음에 조국까지 최근에는 이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도 이렇게 정치를 한다고 나서고 있으니 이런 모든 부분에 우파들이 상당히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서 이 윤 정권에 이게 실망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더욱 화를 돋군 게 또 몇 가지가 있었죠. 김건희 디올 파우치 사건. 이것도 아무리 함정 몰카라고 하지만은 함정 몰카하고 뭐 파우치백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왜 그런 정치 공작이 넘어가고 그런 걸 받았느냐 하는 이 상당히 그런 부분 하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처리 과정도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약간 이 새로운 우파 등장으로 좀 기대감을 많이 먹으면서 힘을 실어줬죠. 그래서 이 보수 우파 진영이 상당히 결집을 했는데 총선 직전에 공천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또 실망을 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긴 거죠. 대구의 도태우, 부산의 장해찬, 공천 취소 이 사태 때문에 아니 산토끼 잡으러 간다고 집토끼를 다 등한시하느냐 뭐 이런 여론이 지지층 사이에 쫙 퍼져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리고 황상무, 이종섭 사태도 이 여론전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계속 그 판세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밀리고 있다 이런 게 나오니까는 더욱더 실망을 하고 화가 나서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데 자 이것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우파 유권자들이 외면을 하고 응답을 거부한다. 이게 수치로 지금 나왔습니다. 수치 나온 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좀 이해가 실제로 그럴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실 겁니다. 보수가 여론조사에서 과소 표집, 그러니까 표집이 진보보다 덜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진보 그 좌파 야당에 유리한 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속속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뭐냐면은 이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사를 지금 하면서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를 놓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같이 묻는 거죠. 그럼 그 유권자에게 지난 대선에서는 누구를 찍었느냐 했을 때 윤석열을 찍었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을 득표한 것보다 10%포인트가 낮다는 겁니다. 자, 한 지역에서 윤석열을 찍었다는 사람이 내가 윤석열을 찍었다 한 40%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는 그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50%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 10%는 뭐냐? 응답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윤석열을 찍은 유권자가 응답을 안 하는 겁니다. 응답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을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또 진보 유권자들이 채워서 한 1000명이면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 채우니까는 이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여당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조사에서 서울 마포을, 여기는 정청래, 그 함흥경 정청래 이렇게 맞붙어 있죠. 이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 이 조선일보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가 36% 나오고 이재명을 찍었다가 4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응답을 했다는 거죠. 나 윤석열 찍었어. 36. 나 이재명 찍었어. 46. 그런데 실제로 2022년 대선에서 실제 윤석열 후보 득표율이 49, 이재명 득표율이 47.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었다는 36%인데 실제로 찍은 그 득표는 49%면 13%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그 13%포인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13%포인트 정도는 응답을 아예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이 조선일보가 실시한 조사에서 처음부터 응답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이재명을 찍었다. 46. 이재명 그때 득표율은 47. 거의 같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계속 응답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지금, 그냥,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을 찍은 유권자 중에서 13% 정도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재명을 찍은 유권자들은 그대로 여론조사에 응했다. 자, 유사한 일이 인천 계양을, 여기도 이재명, 원희룡, 이재명, 여기 있는데, 여기도,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은 이 지역에서 인천 계양구에서 49%인데, 내가 윤석열을 찍었다. 응답한 사람은 36%. 그러니까 여기도 13%포인트가 응답을 안 해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경기 성남 분당갑, 경남 양산을 이런 격전지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자, 한국갤럽의 2월 27일, 29일 조사를 보면은 이때 한동훈 현상이 정점을 찍었을 때죠. 2월 말까지 정점을 찍었는데 이때 응답자 비율, 정치 성향별 응답자 비율을 보면은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34.8%,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26.4%. 그러니 8%포인트가 이 보수 쪽의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한동훈 현상이 나타나고 새로운 결집을 할 때죠. 자, 그런데 이 한동훈 현상이 숙지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불리하게 돌아갔던 시점, 3월 말, 26일, 28일. 그때 이 시점은 도태우, 장해찬 공천 취소가 있었고, 이종섭, 황상무 파동이 있었죠. 이때는 내가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31%,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이 29.9% 똑같습니다. 그전에는 보수 응답자가 8%포인트가 높았는데. 자, 그래서 이 우파 유권자가 여론조사에 응하는 비율이 확 떨어졌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위기 경보인 이유는 이분들이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응답도 안 하니까, 여론조사 응답도 안 하니까 투표장에 안 나와버릴 수가 있죠.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원래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그 연령별로 일단 보면은 60대 이상이 가장 많죠. 60대 이상. 유권자 분포에서도 지금 60대 이상이 최다입니다. 2030을 제쳤죠. 투표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만 해도 평균 투표율이 66% 정도 됐는데 60대 이상은 80% 투표율. 그 70대도 78%. 상당히 높은데 투표율이 높은 우파 지지자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를 외면하고 선거를 외면을 하면은 국민의힘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앵그리 우파, 화난 우파가 실제 투표장에 가면은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딱 말씀드리면은 2016년 총선,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치러졌는데 나중에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서사 한 그 선거죠. 그 총선을 앞두고 바로 직전까지 주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총선 직전에 뭐 어느 당이 몇 석만 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했을 때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157 내지 175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막 나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83 내지 100석 정도. 지금과 좀 비슷하죠. 거꾸로지만. 지금 민주당이 뭐 170, 180, 200까지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은 100석도 안 될 거다 하는데 그때 거꾸로 새누리당이 한 175석까지, 김무성이 180까지 이야기했죠. 그리고 민주당이 100석 밑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앵거리 좌파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앵거리 우파가 있고 앵거리 좌파가 왜 있었냐면은 그때 야권 분열이 일어났죠. 안철수가 민주당 문재인하고 했다가 서로 떨어져 나와서 안철수가 이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막 하면서 호남이 안철수 쪽으로 쫙 가서 안철수가 호남에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때 앵거리 좌파가 있었는데 이 앵거리 좌파가 여론조사 막 외면을 했습니다. 지금 우파가 외면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는 175대 100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 새누리당이 앞설 거다. 앵거리 좌파들이 투표장에 안 가기 때문에. 근데 실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주당이 123, 새누리당이 122. 한식이지만은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때 국민의당이 38. 자, 그래서, 앵거리 우파가, 여론조사를 지금 외면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승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민심은 또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여론조사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뭐냐면, 한국경제신문이 새로운 방식의 조사 결과를 도입을 해서 실제 민심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실제 민심을 더 가깝게 반영을 하는, 자, 그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경제가 PMI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이 PMI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리서치 패널을 활용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전화면접원 조사였죠. ARS는 이번에 안 했습니다. 전화면접원 조사를 했는데, 전화면접원 조사는 한 5, 6분 통화를 해야 되고 바쁜 시간에 전화 오고 이러니까는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은 층 아니면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앵그리 우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전화를 끊어버리고 이 좌파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PMI 한국경제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조사를 하지 않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 같은 것, 이걸 보냅니다. 이걸 보내서 이 발송된 설문지에 답을 하는 거죠. 그럼 참여 시간도 짧고, 이거 자기가 바쁠 때 좀 이따가 하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오히려 민심에 더 가깝겠죠. 정치에서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뭐 투표권 뭐 10장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쪽보다 투표권 한 장씩 가지고 있는 이 중도층,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하면 그게 현실과 더 가깝겠죠. 그리고 특히 이 편한 시간에 응답을 할 수 있고, 이것 또 독려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응답을 하면은 1,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줬습니다. 뭐 큰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게 응답하고 상품권 받고 하면은 응답률이 높죠. 그리고 여기는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어도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그 현실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참여율이 높죠. 그래서 이 응답률이 무려 49.1%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50% 기록했는데, ARS 조사는 거의 뭐 한 자릿수죠. 그리고 지금 전화면접 조사도 한 10%밖에 안 됩니다. 응답하는 비율이.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정치에 그다지 관심 없는 사람들도 투표권은 다 한 장씩 가지고 있으니까는 응답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전화 여론조사에서 했던 것과는 정반대, 국민의힘 후보들이 유리하다는 곳들이 속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은 이 국민의힘 건영세, 민주당 강태웅이 출마를 해서 이제 두 번째 격돌을 하는데, MBC 조사, 자, 이것은 전화 여론조사죠. 전화 면접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응답률이 낮은, 여기서는 민주당 강태웅이 42%, 건영세 41%, 이래서 오차 범위 안에서 강태웅이 앞선다. MBC 조사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조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ARS가 아니고, 그 전화 면접이 아니고, 이 응답률이 50% 가까워 되는, 여기서는 건영세가 37.4, 강태웅은 25.3, 12.1%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상당히 이 다른 조사와는 다른데, 다른 것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경기도 하남갑, 자, 추미애, 이용,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그리고 윤석열의 정치적 호위무사 이용, 이 두 사람이 맞붙은 곳이죠. 이곳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 조사, 그 추미애 대 이용은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민주당 추미애가 39%, 이용이 31%, 8%포인트 뒤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점에, 말씀드린 이 PMI식의 조사를 하니까는 이용이 37.8, 추미애 37.5, 거의 똑같습니다. 이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추미애가 8%포인트 앞서서 이기는 걸로 나왔지만은, 자, 이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 다 응답에 참여하는 이 조사를 하니까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중성동갑도 더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중성동갑에 이 전현희, 민주당 전현희, 국민의힘 윤희숙이 출마를 했죠. 모든 조사에서 윤희숙이 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PMI 전에는. 이 전부 다 전화면접 조사죠. 응답률 7%, 10%. 자, 조선일보 그 조사, 이거 전화 조사인데, 전화 면접 조사인데, 여기에 보면은 27%대 45%. 45%. 자, 이렇게 나옵니다. 27. 그러니까는 그 윤희숙 27, 전현희 45. 무려 16%를 지금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죠. 제 43입니다. 43대 27. 자, 그렇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현희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이 조사, PMI 조사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윤희숙이 39.8, 전현희가 34, 오히려 5.8%를 전현희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전현희를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윤희숙이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윤희숙이 전현희를 앞서는 걸로 나온 조사 결과는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50%의 응답률이 있는 이 조사이기 때문에 정말 바닥 민심까지,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그 민심까지 반영이 된 것이죠. 이런 조사가 몇 군데 더 있는데, 가령 여기도 있습니다. 분당을, 여기는 김병욱, 민주당 김병욱, 그리고 국민의 김원혜죠. 김원혜 김병욱인데, KBS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비슷한 걸로 나옵니다. 이 KBS 조사, 전화조사죠. 김원혜가 42, 김병욱이 40, 그래서 2% 정도, 거의 비슷한 걸로 나오는데, 이 PMI 조사에서는 김원혜가 40.2, 김병욱은 34.5, 5.7%나 더 차이가 확 벌어지죠. 자, 그리고 다른 영등포 갑 같은 경우에 최연일, 이 지역도, 영등포 갑 지역도, 김영주가 나온 이 지역도, 물론 최연일이 앞서기는 하지만, 다른 조사보다는 격차가 더 확 줄어듭니다. 이 지역은. 그러니까 역전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격차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격전지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일방적으로 뒤지는 걸로 나오는 조사가 많은데, 그 조사의 공통점은 전화 여론조사죠. 전화 면접원에 직접 전화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정치의 고관여층에 많이 응답을 하고, 그리고 고관여층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앵그리 우파, 화난 우파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는 찍은 유권자들도 내가 찍은 유권자보다 응답하는 유권자가 윤석열을 찍었다는 응답률이 낮다. 이것은 거부를 하는 거죠. 여론조사를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론조사를 거부를 훨씬 덜 하는 이 문자 메시지 전화, 이런 걸로 하니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조사를 하니 이런 반대의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이 전체 격전돼서 밀리고 있다. 이것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조사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이게 더 클 수도 있죠. 그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처럼 보였지만은 한 표 차이로, 한 석 차이로 오히려 진 것처럼 직전 여론조사와 개표 결과는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이번에도 아주 저는 크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 민주당의 양문석을 비롯해서 이렇게 부동산 파동, 민주당 후보들, 그리고 조국신당의 박원정 부부 41억 정관 예우, 이런 파문, 이 막판 악재가 야권에 막 쏠리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판세가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앵그리버드, 죄송합니다. 앵그리 우파가 지금 지고 있다고 실망을 해서 더욱더 투표장에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투표 참여율이 높으면은 충분히 선거에서 우파가 이길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한동훈 비대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 마음을 풀게 해서, 앵그리 우파의 마음을 풀게 해서 투표장에 나가도록 하는지, 그것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